안녕하세요. 이번 공업교육과정의 편찬 및 개발 부분을 발표하게 된 기계공학과 이성빈이라고 합니다. 바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출문제 분석집에서 이 부분의 출제경향 분석표와 연도별 내용 요소별 기출문제 분석을 보면 02년도부터 13년도까지는 7차 07, 09년도 개정교육과정이 주로 나오다가 14년도부터 지금까지는 거의 모든 연도에 2015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 7차, 07, 09 부분은 공업교육론 한 권으로 끝내기에 7장의 소단원 1과 2장의 부분에서 나오고 2015 개정교육과정은 제3장의 개정교육과정 부분에서 나옵니다. 때문에 저는 수업 계획서상 2장과 7장의 소단원 1을 발표해야 되지만 최근에 나오고 있는 2015 개정교육과정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2장과 7장 부분을 모두 발표하기 위해 발표 자료를 제작했지만 실제로 영상을 찍어보니 40분이 넘는 분량의 발표가 되어버려서 앞에 부분은 생략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내용은 제가 올린 발표 자료를 통해서 학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차로는 공업교육과정의 항목적 성격과 현재 교육과정의 배경,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한 뒤 예상 문제를 발표하고 맞춰야 하지만 이 공업교육과정의 학문적 성격과 현재 교육과정의 배경까지 모두 탑재를 할 시 이 발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2015 개정 교육과정만을 다루고 예상 문제를 발표한 뒤 발표를 마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2015 개정교육과정의 구성의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자주적 인간, 창의적 인간, 교양 있는 인간, 더불어 사는 인간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추구하는 핵심 역량에는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그리고 의사소통 역량과 공동체 역량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2015 개정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에는 이 교육과정은 추구해온 인간상과 핵심 역량을 함양한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기초 소양을 균형 있게 함양하고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선택학습을 강화한다. 그리고 교과의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구조화하고 학습량을 적정화하여 학습의 질을 개선한다. 그리고 교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하여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킨다. 그리고 학습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를 강화하여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교수 학습의 질을 개선한다. 그리고 교과의 교육 목표, 내용, 교수 학습 및 평가의 일관성을 강화시킨다. 마지막으로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서는 국가직무능력 표준을 활용하여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초 역량과 직무 능력을 함양시킨다는 이 구성의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학교급별 교육 목표를 살펴볼 것인데요. 우선 고등학교의 편제와 단위배당 기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여기서 교과 편제란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이 편제란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 교과군과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교과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로 한다. 여기서 보통교과는 영역은 기초, 탐구, 체육, 예술, 생활, 교양으로 구성하고 교과군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과학, 체육, 예술, 기술과정, 한문, 교양으로 한다.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공통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하며 선택과목은 일반 선택과목과 진로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다음으로 전문교과는 이 전문교과는 전문교과 1과 전문교과 2로 구분한다. 전문교과 1은 과학, 체육, 예술, 외국어, 국제계열에 관한 과목으로 한다. 전문교과 2는 국가직무능력 표준에 따라 건설, 기계, 재료, 화학, 공업, 섬유, 의류, 전기, 전자 등에 관한 과목으로 한다. 전문교과 2의 과목은 전문 공통 과목, 그리고 기초 과목, 실무 과목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앞에서부터 제가 빨간색으로 이 강조를 해둔 단어들과 문장들은 기출문제 분석집에서 나온, 즉 임용고사에 출제되었던 내용이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중간중간에 계속 나오는
그리고 계속 나올 내용인 국가직무능력 표준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가직무능력 표준이란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 부분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입니다. 이 산업 현장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 즉 지식, 기술, 태도를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한 것을 국가직무능력 표준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NCS, 즉 국가직무능력 표준을 직업기초능력 10개의 항목으로 나눈 것은 첫 번째,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해결 능력, 자기개발 능력, 자원관리 능력, 대인관계 능력, 정보 능력, 기술 능력, 조직이해 능력, 직업윤리 능력으로 총 10가지 항목으로 나눈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고등학교의 단위 배당 기준을 살펴보면 1. 이 특성화고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단위 배당 기준입니다. 1 단위는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17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1시간의 수업은 50분을 원칙으로 하되 기수 및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등과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다. 공통과목은 2단위 범위 내에서 감하여 편성 운영할 수 있다. 단 한국사는 6단위 이상 이수하되 2개 학기 이상 편성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필수 이수 단위는 단위의 단위수는 해당 교과군의 최소 이수 단위를 의미한다.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의 단위는 최소 이수 단위이며 이 괄호 안의 숫자는 이수 단위를 이수 시간수로 환산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총 이수 단위 수는 고등학교 3년간 이수해야 할 최소 이수 단위를 의미한다. 옆에 표에서 전문교과 2와 산업계 수요라는 단어는 기출문제에서 표를 그대로 문제에 제시하고 빈칸을 뚫어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쓰는 형태의 문제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표 같은 것도 중요하게 봐둬야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앞에서 설명했던 전문교과 2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면 이 전문교과 2 과목의 이수 단위는 시, 도 교육감이 정합니다. 그리고 전문공통과목, 기초과목, 실무과목은 모두 교과군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의 표는 다른 여러 과목, 예를 들면 재료, 전기전자, 보건복지 등이 여러 과목이 제시되어 있지만 제가 기계과이기 때문에 기계과의 전문교과에 대한 표만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전문교과에서 공통과목으로 쓰이고 있는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포함해 기초과목과 실무과목으로 나뉘어져 있고 기준학과까지 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기준에서 공통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통사항에는 정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몇 개만 간추려서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총 이수 단위는 204단위이며 교과군 180단위, 창의적 체험활동 24단위, 즉 408시간으로 나누어 편성합니다. 학교는 3년간 이수해야 할 과목을 학년별, 학기별로 편성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조금 생략해서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을 학생들의 발달 수준,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하고 학생의 진로와 연계하여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적합한 과목을 체계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진로 지도와 연계하여 선택 과목 이수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다음으론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교는 산업 수요와 직업의 변화를 고려하여 학과를 개설해야 하고 학과별 인력 양성 유형, 학생의 취업 역량과 경력 개발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여야 합니다. 학교는 교과의 총 이수단위 180단위 중 교통교과를 66단위 이상, 전문교과 2를 86단위 이상 편성하여야 합니다. 학교는 2개 이상의 교과군의 과목을 선택하여 전문교과 2를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 과목을 편성할 경우 해당 과목의 내용 영역을 기준으로 학년, 학기별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실무 과목은 국가직무능력 표준의 성취 기준에 적합하게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학과는 필요한 경우 세부 전공 또는 자격 취득 과정을 개설할 수 있으며 세부 전공 또는 자격 취득 과정별로 전문 교과를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교과 2의 기초가 되는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경우 이를 관련되는 보통 교과의 선택 과목 이수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개를 생략하여서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외의 학교에서 직업교육 관련 학과를 설치 운영할 경우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이 앞에서 말했듯이 빨간 강조를 해놓은 곳은 모두 기출문제에 반영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내용에서 제가 너무 많아서 몇 가지를 생략하였지만 공부하실 때에는 한 번씩은 꼭 봐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고등학교만이 아닌 이 전체 학교 교육 과정의 편성과 운영을 보았을 때 우선 기본사항을 먼저 보면 학교는 이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학교 실정에 알맞은 학교 교육 과정을 편성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학년별 교육과정 및 교과별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 또한 너무 많기 때문에 생략을 좀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수학습 부분에서는 학교는 교과목별 성취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고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교과의 학습은 단편적 지식의 암기를 지향하고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의 심층적 이해에 중점을 둔다. 그리고 각 교과의 핵심 개념과 일반화된 지식 및 기능이 학생의 발달 단계에 따라 그 폭과 깊이를 심화할 수 있도록 수업을 체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그리고 이 나머지 부분도 너무 많기 때문에 생략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론 평가 부분에서 이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을 보면 이 평가는 학생의 교육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교수 학습의 질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그리고 학교는 학생에게 평가 결과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제공과 추수 지도를 통해 학생이 자신의 학습을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그리고 학생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수업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그리고 몇 개 생략을 해서 전문교과 2의 실무 과목은 성취평가제와 연계하여 내용 요소를 구성하는 능력 단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으론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기회의 제공을 보면 교육활동 전반을 통하여 남녀 역할, 학력과 직업, 종교 이전 거주지, 인종, 민족 등에 관한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지도한다. 그리고 학습 부진 학생, 장애를 가진 학생,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 귀국 학생, 다문화 가정 학생 등이 학교에서 충실한 학습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등등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놀란 것은 이렇게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평가 부분에서 제가 빨간색 강조를 쳐놨던 성취평가제와 같은 단어가 실제 임용고사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 책에서 찾아보면 정말 이 편성과 운영 부분은 이 PPT에 담으면 거의 2장, 3장을 꽉 찰 정도로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이 많은 내용 중에서 아주 저런 간단한 단어들이나 아니면 용어들 아니면 기본 개념들이 이 임용에 나온다는 것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제가 생략을 하고 그리고 내용이 많다고 해도 꼭 한 번씩 읽고 그리고 중요한 개념과 용어들은 암기를 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본 내용들은 2015 개정교육과정의 총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할 내용은 2015 개정교육과정의 강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공업교육과정의 강론은 워낙 교과의 종류가 많다 보니까 저희 수업에 계시는 기계 분야와 전기전자 부분만을 다뤘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기계 전문 교과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교과 교육과정의 목표로는 기계 분야의 기초 원리와 기능 기술을 습득하여 산업 현장에서 생산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기계 분야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길러 산업 현장의 실무를 창의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기계 분야의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평생학습 태도를 길러 개인의 직업 생애를 개척하고 국가의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른다는 목표가 있고 이 교과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방향으로는
기계 분야의 제품 개발 및 생산 실무를 효율적이고 창조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초 기능 기술 습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이론 위주의 전문 과목의 학생 학력 수준과 학과별 기초 기능 기술을 고려하여 내용을 구성한다. 다음으로 이론과 실습이 통합된 과목은 산업 직무와 관련이 있는 응용 과제의 형태로 구성한다. 마지막으로 학과별 인력 양성 유형을 구현하고 학생의 취업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이 교과군의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국가직무능력 표준이나 타교과의 기초과목 및 실무과목도 검토하여 교육과정에 편성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표를 통해 이 기계전문 교과 교육과정의 구조를 살펴보면 기계과의 기준 학과와 그에 따른 전문 공통과목, 기초과목, 실무과목, 인력 양성 요령까지 모두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예전 이 기출과목들 혹은 예상 문제들을 보면 이 기초과목, 실무과목, 항목들을 모두 외워야 될 필요는 없지만 이런 항목들이 몇 개씩은 기출문제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표를 볼 때에는 이 항목들이 무엇이 있나, 어떤 것들이 있나 정도는 살펴보고 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표 아래에 나와 있는 이 현장 실습의 절차도 기출문제에 나온 적이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이 다음으로는 전기전자 전문교과 교육과정에 대해 살펴보면 이 교육과 교육과정의 목표로는 전기전자에 관련된 기초지식, 기술, 태도 역량을 강화하여 산업 현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전기전자 산업 분야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사고력과 문제 결력을 기르도록 한다. 그리고 전기전자 산업 분야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직업 윤리의식과 평생학습 능력을 함양한 기술인을 양성하여 국가의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과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방향으로는 전기전자 분야의 직무를 효율적이고 창조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배양하도록 한다. 그 다음으론 기초 과목은 실무 과목을 학습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초 실습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하며 학생의 학력 수준과 학과 특성을 고려하여 내용을 구성한다. 그 다음으론 실무 과목은 NCS 능력 단위의 내용을 기반으로 구성된 과목으로 산업 현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한다. 마지막으로 학과별 인력 양성 유형을 구현하고 학생의 취업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이 교과군의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국가직무능력 표준이나 타교과의 기초과목 및 실무과목도 검토하여 교육과정에 편성하도록 한다라는 방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기계교과와 마찬가지로 이 전기전자 교과의 교육과정의 구조를 살펴보면 이 마찬가지로 기준학과와 전문공통과목, 기초과목, 실무과목, 그리고 인력 양성 유형까지 모두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 표를 보았을 때 전문 공통 과목으로 나온 성공적인 직업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이 성공적인 직업생활이란 교과군과 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는 전문 공통 과목으로서 특성하고 산업수에 맞춘 고등학교, 전문교과를 주로 교육하는 고등학교의 어느 학과에서나 편성이 가능합니다. 성공적인 직업생활의 내용에는 크게 일과 직업생활, 기업과 산업활동, 직업능력 개발과 평생학습, 취업과 창업, 근로관계와 산업안전, 직업윤리와 직업사회로 총 6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내용별로 여러가지 내용 영역 요소로 나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예상 문제를 소개하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 문제는 기출문제 분석집의 60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로 7대 임용에 나왔었던 기출문제가 아닌 분석집에 나온 예상 문제입니다. 하지만 제가 성공적인 직업생활이란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애초에 요즘 임용은 2015 개정교육과정이 자주 출제되는 경향이 있고 성공적인 직업생활은 모든 전문교과의 공통과목이라는 중요한 부분인데 한 번도 제대로 나온 적이 없기에 다음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은 성공적인 직업생활에 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고 항목에 적합한 내용 영역 요소를 2개 이상 쓰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글은 이 성공적인 직업생활에 관한 설명글인데요.
이 성공적인 직업 생활의 성격은 교과군과 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는 전문 공통 과목으로 특성화 고등학교, 산업수요 맞춤 고등학교, 전문 교과를 주로 교육하는 고등학교의 어느 학과에서나 편성할 수 있다. 그리고 목표로는 미래의 직업 생활에서 요구하는 기초적이고 실천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직업인으로서의 기본 자세를 갖추어 성공적인 직업 생활을 준비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라는 목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으로는 일과 직업 생활, 기업과 산업활동, 그리고 이 빈칸, 다음에 취업과 창업, 근로관계와 산업안전, 그리고 직업윤리와 직업사회 등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선 제가 빈칸 넣기라는 문제 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기출문제들을 분석해보면 대부분 빈칸 넣기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비슷한 빈칸 넣기 문제를 내었고요. 이 문제에 대한 풀이를 해보면 앞에서 설명했던 성공적인 직업생활의 내용 체계 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빈칸에 들어갈 내용 영역은 직업 능력 개발과 평생학습이고 이 내용 영역 요소는 직업 기초 능력의 종류와 향상, 그 다음에 전공별 직무 수행 능력 탐색, 그리고 경력 개발과 평생학습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취지에 맞게 이 세 가지 내용 영역 요소 중 2개 이상을 기입할 시 정답이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의 발표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로써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